안녕하세요. 차블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한 달 만에 이 준비 끝에 엑스피님과 함께 그 방송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는데요. 오늘 얘기할 주제가 뭐냐면 엑스피님, 성주님이죠? 성주님이 만드시고 계시는 그 오딘 게임 엔진, 그 게임 엔진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성주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그다음에 한번 이 발표 자료를 볼까 하는데요. 먼저 성주님에게 다들 인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주님 자기소개를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이어서 엄청 떨리네요. 한번 자기소개 좀 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선 소개대로 이제 오딘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게임 엔진을 지금 만들고 이제 게임 개발도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고 그냥 평범한 개발자고 원래 오딘이라는 언어는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플래시로 시작을 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C++ 로 넘어와서 좀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오딘으로 전환을 하게 됐어요. 언어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로 만든 지는 한 이제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됐고 엔진을 만들고 있는 때는. 그래서 그게 어떤 계기로 뭐 전환이 되고 그런 거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를 해 보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게 차부이 님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에 이걸 하자고 할 때 영상 찍자고 할 때는 그냥 게임 엔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셔서 차부이 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만들고 있는 엔진을 소개를 제가 만들고 있는 엔진을 좀 참고를 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좀 제안해서 이렇게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해 보실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근데 사실 저번에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그 질문은 사실 지금 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기억이 디스코드 안 나요? 채팅을 통해서 제가 다시 볼 수 있긴 할 건데 네네. 네. 실시간으로 제가 즉석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성주님이 나중에 좀 설명하겠다고 하셨지만 잠깐만 네. 그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오딘? 오딘은 어떤 계기로 좀 관심을 두게 됐고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아 있는지 궁금해요.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예. 그거는 그냥 오딘이라는 언어는 그냥 음 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진짜 어쩌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거 메모장이 아니다. 그냥 여기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이 사이트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오딘 언어 같은 경우 이게 설명이 다 있거든요. 요즘 나온 언어들은 좀 이렇게 설명이 다 있어요. 문법 설명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차브님 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컴파일러하고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만드는 곳하고 언어 명세를 정하는 곳,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만드는 곳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언어 자체를 만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여러 컴파일러 회사들이 컴파일러를 각각 만드는 그런 거라서 예, 좀 근데 오딘은 컴파일러는 현재 하나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컴파일러를 만들면서 거기서 그냥 언어도 같이 만드는 기획도 하고 그런 식이라서 홈페이지에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언어들은 다 그렇긴 하거든요. 오딘뿐만 아니라. 약간 그런 점이 좋았고 그러니까 C 언어에 비해 왜 그런 점이 좋냐면 C++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사실
게임 만들 때 C 언어는 좀 너무 간단해서 쓰기 힘드니까 C 를 쓰잖아요. 근데 그 그쵸. C 를 쓰면 이게 사실 C 단점 다른 단점 좀 많지만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C 이제 최신 기능이 나오면 언어별 최신 기능이 나와도 그 컴파일러 각각의 회사들이 그거를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 가지고 그런 게 또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컴파일러마다 이제 각각의 다른 기능들도 있고, 어떤 건 지원 안 하고 어떤 건 지원하고, 뭐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빌드 시스템이 불편했어요, 결정적으로. C++는 빌드 시스템이 매우 불편하다고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빌드 예. 시스템이 불편하고 뭐 그래 가지고 넘어갔는데, 근데 사실 좀 이게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은 이게 딱 봤을 때도 그냥 첫인상이 어땠냐면, 이렇게 언어가 되게 간단해 보였고,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언어 자체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어 언어에서 좀 문법을 따온 게 많거든요. 예. 이제 C 언어 규칙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끌린 계기는, 이제 패키지에 들어가면 이 문법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체 라이브러리. 이렇게 코어에 들어가면 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괜찮은 게 이제 수학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음. 이 수학 라이브러리가 그냥 일반 계산부터 이제 행렬도 있고, 그 색깔 값을 변환시켜 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각도 변환시켜 주는 이런 함수들도 있고, 이런 게 생각보다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리할 때 그냥 C처럼 alloc free 아니면 u delete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레나 allocator라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얘는 이제 일단 할당을 시키고, 메모리 여러 개를 그냥 뭐 게임 같은 데에서 뭐 오브젝트들 표시할 때 그냥 짜자리 할당을 시키고, 해제를 할 때 한꺼번에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해제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거를 하면서 오딘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저거는 오딘에만 네네. 있는 기능인가요? 그러니까 C나 C++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C나 C++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쵸. 기본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것도 음 C에서 가져온 C 라이브러리에서 아예 오딘으로 새로 짜여진 것도 있고, 이 박스트리 이런 거는 물리 엔진인데, 이런 거는 라이브러리가 링크가 돼서 바인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소스 완전히 오리지널 코드가 아니라, 이 함수 내부가 이게 C라고 돼 있잖아요. C로 돼 있는 거예요, 내부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C++를 한다고 치면, 이런 거를 직접 GitHub에서 검색하지 않으면 그거를 알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사실 검색할 동기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나씩 유용한 것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러면 예. 오딘을 사용해서 게임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가 그 시점이 2024년인가요? 2025년인가요? 2025년인데 한 초창기 정도 된 것 같아요. 2025년. 그렇구나. 2025년 예, 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주님이 만들고 계시는 게임 엔진 얘기를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게임 엔진이 뭔지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여서 아,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해 보죠. 그 게임 엔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있게 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엔진이 없어도 게임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게임 엔진이 없으면 이제 짜잘한 기능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구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옛날에는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진짜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과 동일해 가지고 그냥 일단 작게는 충돌 처리 코드 재사용한다든가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현재 들어서면서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픽을 쉽게 배치해 줄 수 있는 에디터를 포함을 해서 그런 더 큰 개념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라이브러리에 넘어서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예. 더 자세한 건 제가 제 엔진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6년 현재 게임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RPG 메이커 같은 그런 뭐 특정 장르를 위한 뭐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도, 유니티,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근데 성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엔진을 직접 하나 오딘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 이 게임 엔진을 만드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아, 목적. 네. 예. 목적은 일단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제가 만들 그러니까 제가 구현하고 싶은 3D 기술이 있거든요. 3D 게임 만들 때 쓰는 기술. 그거를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좀 최적화하게 구현을 시켜 보고 싶다. 그게 목적 중에 하나고 그거는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예전에 제가 플래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플래시가 이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게임 제작을 이제 간단하게 입문이 가능한 그런 도구였거든요.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너무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로블록스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 예를 들면 사실 그런 거는 게임을 만든다기보다는 거기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뭔가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보다 진입 장벽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개발.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성주님이 준비하신 발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발표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일단은 잠깐만요. 화면이 이쪽에서 나오네. 기본 모니터로 해서. 예. 일단 이름은 오딘 게임 엔진이고요.
우주 여행사는 그냥 제 브랜드 네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이제 엔진 개요. 이제 올인 언어로 작성된 게임 엔진이고 2D만 지원하고 뭐 그래요. 멀티 플랫폼이고 그래픽은 이제 벌컨하고 오픈GL을 쓰는데 오픈GL은 사실 구현이 이제 안 됐어요. 네, 추가 예정이고 벌컨하고 지금 다이렉트X 12가 지금 쓸 수 있는 로우 레벨 그래픽 A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X 12는 윈도우에서만 되기 때문에 제가 예, 그쵸. 그래가지고 벌컨을 선택했고요. 3개 다 되는. 근데 이제 특히 안드로이드 쪽 같은 경우는 벌컨을 안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있긴 해요. 그래서 오픈GL도 쓰긴 해야 될 거예요. 뭐 그래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웹 쪽은 웹도 벌 지원하시려고요? 네, 웹도 해야죠. 왜냐면 사실 음, 플래시 같은 게 유명해진 계기가 웹에서 잘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웹도 지원을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창 입력 이거는 GLFW라는 거 써요. 그 리눅스 쪽에서 창 구현을 이렇게 진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윈도우 API, 그러니까 윈도우즈 API라고 하죠.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구현이 돼 있고 GLFW가 윈도우에선 리눅스에서는 창 관리자 코드 되어 있는 건데 안드로이드는 이제 GLFW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라고 돼 있는데 그냥 NDK예요. 그냥 안드로이드 자체 코드고요. 웹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그 윈도우에서 벌컨이 잘 예. 되나요? 잘 작동하나요? 뭔가 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얼핏 들은 거라 그래요? 확실하진 않아서 어때요? 제가 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네. 다이렉트 X 12 맞나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뭐 딱히 벌컨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는 없었던 거죠? 일단 근데 XP님이 경험했을 제가 땐. 다이렉트 X 12를 제대로 안 써봐서 그거는 비교는 못 하는데요. 음, 그 다이렉트 X 12를 쓴다는 거는 윈도우즈에서 개발한다는 거고, 그 윈도우즈에서 개발한다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는 거거든요. 아, 그 그래요? 근데 비주얼 스- 그럼 그 비주얼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애초에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개발하는 거니까 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도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니까 그쵸, 그쵸. 그, 예. 그러니까 어차피 윈도우에서 돌아갈 게임을 만들 거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게 낫다. 그게 제일 일단은 무겁긴 하지만 디버깅 기능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다이렉트 X 12 있으면 그 다이렉트 X 12도 더 잘 지원할 거고 자기 거니까. 음, 뭐 그럴 겁니다. 예. 일단은.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까 하는데, 네네. 그러면 맥 OS는 어떻게 되나요? 맥 OS는 지원 대상은 아닌 건가요? 맥OS는 이제 맥 기기를 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맥 기기가 제가 없어서 아직 지원을 못 합니다. 하긴 저도 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맥이 그쵸. 있어야 뭐 맥을 지원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맥이 없어요. 그치. 예, 그쵸. 예.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GLFW가 예. 리눅스에서 사용된 거잖아요. 맞죠? 네, 리눅스에도 되고 윈도우에도 되고요. 아, 윈도우에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눅스에서 GLFW 말고 저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 다른 게 있나요? 저게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저게 아니면 그냥 진짜 그 창 관리자 코드를 직접 써야 될 거예요. 웨이랜드나 엑스 윈도우즈 같은 윈도우 음, 같은. 예, 저게 제일 유명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딴 것도 있겠지만, 예.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엔진 구조. 이제 엔진의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브젝트인데 화면이 이제 제가 게임 엔진이니까 게임에 그래픽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 그래픽 하나하나를 오브젝트라고 불리는데 근데 꼭 화면에 그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종류가 쉐이프가 있을 수도 있고 모양 그리고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 게임 엔진에서는 이제 쉐이프가 곧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쉐이프가 벡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도 쉐이프에 해당하긴 하고 뭐 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레이어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 레이어죠. 그 레이어인데 오브젝트들 묶어 놓은 거예요. 레이어 안에. 그래서 레이어는 씬 이름이 씬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I 오브젝트 근데 이게 오딘 문법인데 I 오브젝트가 그 오브젝트의 제일 기본 타입이고요. 이게 C 언어의 포인터예요. 포인터랑 똑같아요. 마우스 보이구나. 예. 예예. 뭐 보여요. 다이나믹은 동적 배열입니다. 음.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동적 배열 만들 수 있잖아요. 예예. 근데 오딘에서는 다이나믹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동적 배열이 기본 빌트인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동적 배열을 사용하여 렌더링 할 때 순회해서 그려야겠죠? 0부터 이거 길이까지. 그 길이요? 이 어떤 길이 그 배열의 길이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예, 설명이 부족했네요. 예. 배열의 길이만큼 하면 그 배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죠? 음.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뷰포트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영역을 정의하는 렉트, 그러니까 그냥 렉트 사각 영역과 카메라 투영. 투영은 사실 지금 당장 몰라도 되거든요. 투영은 3D에서 좀 자주 쓰는 개념이긴 한데 2D 표시할 때도 쓰는 게 좋긴 해요. 일단은. 근데 이거는 수학적 요소니까 넘어가고 카메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표시가 되는데 딱 말 그대로 카메라가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화면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제가 여기 있을 때 제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제 눈이 이동하면 오브젝트가 왼쪽에 보이겠죠? 화면에? 약간 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각 영역은 사각 영역을 왜 있냐면 이제 사각 영역이 정의가 돼 있지 않으면 화면 전체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각 영역이 예를 들어 반반을 해요. 이렇게 반반을 정의를 해 놓다면 반은 다른 화면 보이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떤 오, 얘기요? 네, 이 얘기를 좀 잠깐만요. 그죠. 그리고 하나 잠시 얘기도 되나요? 예예. 그 제가 막상 이 얘기. 방송하니까 이거는 예상 못 했는데 그 막 네. 지금 카메라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성주님 카메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예예. 약간 집중력이 살짝 지금 분산이 좀 됐어요. 예, 양해해 주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어 생각을 미리 못 했는데 생각해 근데 이게 보니까 발표 자료가 캠이 예. 글 글자를 가리네요, 이게 지금. 예, 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 자, 미처 그건 생각 그러게요. 못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저 껐다가 켰다가 막 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예, 생각 못 했어요. 예,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오브젝트 자체 행렬이라는 거는
그냥 오브젝트가 2D든 3D든 이제 그래픽 API에서 오브젝트를 표시를 할 때 이동, 회전, 크기 값을 한 번에 그냥 행렬 하나를 곱해서 음, 처리를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공부를 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장체, 잠시만요. 예, 예. 네, 오브젝트를 어디로 이동할 때 그럴 때 어떤 행렬을 그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무언가? 뭐 행렬인가요? 행렬에다가 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곱해야 되는 게 맞죠. 오브젝트 자체 좌표가 있는데 예. 그게 행 오브젝트 이동 행렬을 곱할 수도 있고, 근데 이동하고 크기 조절 둘 다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이동 곱하고 크기 조절 곱하는 게 아니다. 이동하고 크기 조절은 미리 곱해 놓고 그럼 행렬이 하나 있잖아요. 결과값 그것만 곱해서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잠시 카뷰형도 마찬가지. 잠시만요. 지금 예. 약간 끊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NDI라는 거예요. 근데 NDI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제 컴퓨터랑 성주님의 컴퓨터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상으로 예, 예. 작동하도록 그 그런 거 소프트웨어 정의 있잖아요.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좀 끊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 네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행렬 곱을 하나씩 곱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 행렬이랑 그다음에 또 뭐였죠? 그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행렬을 그다음에 곱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네, 미리 이동 크기를 곱해서 만들어 놓고 렌더링 할 때 곱해서 적용하는 거죠. 하나만 합한 음, 결과값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래서 이동 그 오브젝트 자체 행렬 곱하고 카메라 곱하고 투영 곱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최종 위치가 나와요. 예, 이해 갔죠? 거기까지? 예, 근데 만약에 여러 개 표시를 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그 소리 했잖아요.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화면이 이게 반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예, 이게 예. 1번, 2번, 2번 있으면 1번에도 1번하고 2번 화면이 똑같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가 가정하면.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그 스플릿 픽션 게임에서 그런 식으로 화면을 나누지 않나요? 그러니까 1 플레이어를 위한 화면, 그다음에 2 플레이어를 위한 화면 이렇게 두 개를 한 모니터 안에서 동시에 네. 보여주는 거? 그거 그,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그런 예도 있고 뭐 게임에 따라 다양하겠죠, 그거는. 음, 근데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화면 하나하고 화면 두 개하고 그럼 오브젝트도 똑같은 게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모난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쵸. 같은 거. 그러면 이러면 렌더 드로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해야 돼요, 이게. 아, 그래요? 어,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구나. 예.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오브젝트 자체 행렬하고 이제 1번 뷰포트에 이제 카메라 투영을 곱하고 이 두 번째 렌더링 할 때는 그 똑같은 행렬을 곱하되 이번에는 2번 카메라 투영을 곱하고 그래서 하는 식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엔진을 만들었을 때는 오브젝트 안에 그 오브젝트 구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카메라 투영을 그냥 포인터로 넣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브젝트의 카메라 투영을 이제 구조체에 넣었다는 거는 오브젝트가 그 카메라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뷰포트 소속.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설명대로라면 오브젝트가 1번 카메라에서도 보이고 2번 카메라에서도 보이는데 소속이 하나일 수가 없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음, 약간 그런 좀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오브젝트에다가 직접 카메라 투영을 안 놓고 그냥 뷰포트가 두 개가 있으면
렌더링 할 때만 이제 합쳐서 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하지? 약간 방송 PD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살짝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두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네, 넘어갈게요. 지금 예. 벌써 3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질문은 잠시 좀 안 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네. 이제 뭐 이렇게 구성 요소라고 하면 이제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뭐 이런 거 넘어가고, 그래픽 제가 쓰는 백엔드가 벌컨하고 오픈GL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줄여서 VK하고 GL이라고 썼는데 이제 어떤 환경에서는 벌컨이 작동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오픈GL이 작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한 번 거쳐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그래픽 API 여기가 있고요. 좀 코드, 예, 확대 감사합니다. 확대를 해드릴게요. 예. 자, 드로우 프레임. 아니다. 이거는 버전이 둘 다 있는 거 없나? 자, 버텍스 버퍼를 할당시키는 함수가 있어요. 예. 이게 웹에서는 웹GL 이걸 쓰고요. 오픈GL하고 똑같이 웹GL도 오픈GL이라서 만약에 벌컨 버전이 0 이상이면 벌컨이 활성화됐다는 소리거든요. 음. 그러면 다른 함수를 쓰는 거죠. 벌컨 전용 함수를 쓰는 거죠. 음. 오픈GL에서는 오픈GL 함수를 쓰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 함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이제 나눌 필요 없이.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함수를 쓸지 미리 정해 놓고 지금 네네. 성주님이 만든 함수를 나중에는 그것만 쓰면 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게임 엔진이든 뭐든 커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게 좀 중요해져요.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캡슐화를 해 놔야 나중에 좀 편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쉐이더는 쉐이더는 이게 말 그대로 쉐이더 코드예요. 이렇게 그냥 짜 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더 언어가 따로 있어서 그래픽 카드가 해석하는 그거를 그래요? 네. 저 이게 예. GLSL이라고 하거든요. 네. GL 어떤 거요? SL? 네네. 그래요?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쉐이더가 아직 뭐 저는 게임 개발을 이제 아주 초반부만 배우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쉐이더가 하는 일이 어떤 입체 도형에다가 어떤 텍스처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쉐이더 하는 일이 그건 아닌가요? 쉐이더는 되게 그거보다도 넓은 개념이, 이게 쉐이더는 딱 그래픽 카드한테, 그러니까 CPU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런 코드도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쵸? 이런 거 예,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픽 카드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걔가 되게 넓은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네네. 건가요? 네, 그쵸. 크게 보면. 근데 쉐이딩 언어를 이용해서요? 네, 쉐이딩 언어를 이용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버텍스도 점을 계산하고 픽셀 쉐이더도 픽셀을 계산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래픽 카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다. 음, 이거는 제대로 어. 짜여진 코드가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네. 표시를 해주는 거는 쉐이더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럼 뭐가 하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화면에 어떤 뭐 그래픽 요소라든가 글자라든가 표시를 해 주는 이미지 같은 거 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쉐이더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쉐이더가 화면에 표시하던 이미지들 표시하던 쉐이더를 거쳐야 되죠. 근데 쉐이더 하는 일이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말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이해하시면 생각한 돼요. 것보다는 쉐이더라는 개념이 좀 더 넓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그 예. 전체 화면이 아니라 발표 자료 그냥 그 상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해보니까 아 그래 그렇게 예, 하는 게 이게 나은 것 낫겠네요. 같네요. 예, 지금 다음에는 제가 이걸 좀 신경 쓰겠습니다. 자, 네. 이거는 저도 좀, 신경 예, 못 써서 이거 예, 생각 못 했어요. 생각 못 했 예, 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엔진을 설명한 거긴 한데 꼭 그렇게 보다는 보통 게임 엔지니어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입력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키보드 입력하고 이제 게임패드도 좀 지원하긴 하는데 이제 게임패드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소리는 뭐 알죠? 설명 안 썼어요. 그래서 예, 벡터 그래픽은 음 벡터 그래픽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확대해도 안 깨지는 그래픽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보통 이미지라고 하면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쵸. 그거를 비트맵이라고 하나요? 2D에선? 그쵸. 비트맵 아니면 또는 픽셀 이미지 픽셀 뭐 이미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미지라고 하던가 근데 예. 잠시만요. 그 2D인 경우에는 2D 비트맵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라고 그 게임 개발에서는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스프라이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사실 저도 그 말의 유래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가 뭐지? 막 좀 이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스프라이트는 거의 다 비트맵 이미지라고 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경험상.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SVG라는 포맷이 있는데 이렇게 예. 보시면 이 GitHub 마크거든요. 이런 건 이제 확대해도 안 깨지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예. 근데 얘가 픽셀이 점 찍어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XML 코드인데 그냥 이게 점으로 이어져 있는 거야. 점과 점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이제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네, 벡터 잠시만요.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 방금 그 코드에 나온 숫자들 있잖아요. 예예. 저 숫자들이 뭐 어떤 그 꼭지점 같은 것들을 아. 의미하나요? 아니면 네 맞아요. 꼭지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 두 개의 꼭지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뭐 그 선분, 그러니까 예.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곡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그 꼭지점 사이를 연결해주는 곡선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나요? 곡선 그것도 직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직선이면 그냥 시작점하고 끝점만 있는 거고요. 네. 곡선이면 시작점이 있고 이제 조저점 0 번, 조저점 1번 그리고 끝점이 있는 거예요. 또는 조저점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조저점 하나가 있으면 이제 뭐 어쨌든 두 개가 있으면 곡선 명칭이 다른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발표 자료에 나온 것들은 게임 엔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다 한번 나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우리가 벡터 그래픽 봤고, 기하는 그럼 뭐 또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하는요. 이제 세이프에서 벡터 그래픽 표시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점 정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 주는 건데 사실 근데 이거는 왜 있었냐면 그
그러니까 이게 아, 뭔가 따로 하는 아, 일이 있나요? 기아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예, 예. 그 그래픽 API에서 그 뭔가 모양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는 곡선이 안 되거든요. 곡선이 안 되고 삼각으로만 표시가 되잖아요. 뭐라고요? 약간 끊겨서. 삼각형의 조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그쵸, 그쵸. 이제 네모를 표시를 한다고 쳐도 삼각형이 삼각형을 두 개를 이제 겹쳐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쵸, 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식이어서 이게 좀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정점하고 인덱스를 조립을 해줘야 돼요. 음, 해줬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좀 방식을 바꾸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부가 어떻다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글꼴은 얘랑 연계를 해서 벡터 그래픽 글자를 조립을 합니다. 근데 표시는 안 해요. 이건 조립만 해요. 그러니까 음, 글꼴에서 글꼴 폰트 파일을 불러오고 폰트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미지가 아니라 폰트 파일 내용은 그 글자 하나하나에 정점에 정점 데이터로 돼 있어요. 점 데이터. 아까 말했던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벡터 그래픽이. 예, 예. 그 예를 들어 A를 표시한다고 하면 A에 해당하는 점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읽어가지고 이제 벡터 그래픽 쉐이프로 만들어서 일단 표시를 하는 방식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폰트를 읽어올 때 이제 프리타입이라는 C 라이브러리 유명한 거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뭐 이미지 표시, 애니메이션은 진짜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지금 구현한 건 프레임 바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냥 프레임 이미지 여러 개를 여러 장 바뀌면서 보여주는. 근데 네, 원래 게임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게임 엔진이 지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네네. 프레임을 통한 애니메이션 말고 또 뭐 다른 종류가 혹시 있는 건가요? 사실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2D에서는 그것도 있어요. 그 본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물리로. 그러니까 아, 예, 예, 알아요. 그 뼈를 연결해 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뭔지 아시면 그런 것도 있죠. 아, 근데 그럼 음. 그거는 프레임을 통한 거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른 건가요?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다. 이미지 자체를. 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려면 그냥 이미지 회전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 음, 거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예,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튼은 버튼이에요. 그냥 클릭하면 이벤트도 콜백 함수 등록해서 실행할 수 있고 그런 버튼이고 이미지 로딩은 이미지가 SVG도 있지만 아까 말한 PNG, JPG 그런 여러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변환해줘서 게임에 쓸 수 있게 로딩해준 그런 거고 수학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만, 게임패드 네네. 있잖아요. 네네. 게임패드 지금 현재 윈도우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리눅스 지원도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 뭐 예.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뭐 그 게임패드 종류별로 드라이버를 다 하나하나 막 직접 사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음, 모르긴 하는데, 리눅스가 근데 사실 진짜 드라이버도 다 하나하나씩 해야 되면, 그러니까 리눅스가 기본 그게 있어요. 드라이버가 미리 깔려가지고 기본 그냥 그거를 그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사실 제가 예전에 어느 그 게임 개발 관련 잡지에서 본 글 제목이 당신이 게임 엔진을 개발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였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류의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제 하드웨어 장치들의 입력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쵸. 음.
취직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도 몇 분들은 아마 이미 했을 것 같은데, 그 비행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차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하나? 그 레이싱 게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사용하는 이제 뭐 그 핸들? 핸들 같은 조종기도 있을 거고, 비행기 조종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전용 조종기도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종류별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그 네. 제품별로 다 하나하나 그 드라이버 하나하나 찾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윈도우나 리눅스나? 게임 어 엔진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개발을 한다면? 게임패드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이런 이렇게 직구하는 게임패드 같은 경우는 통합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 전용 음. 규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게임패드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있는데 그 항공 조종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예. 다 버튼도 다 다르고 그래 가지고 자체 드라이버가 다 있어 가지고 그건 좀 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안 해 봐서 하긴. 그런 거는 좀 힘들겠죠 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한번 가 혹시 보면 근데 이거 예. 그 한 8초까지인가요? 네. 예. 지금 우리가 46분 정도 지났거든요. 아마 1시간 반 네네. 안에 끝낼 수 있겠죠? 네. 반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구조인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I 오브젝트가 제일 기본이라고 했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I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I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상속 개념인데 그러면 그래 가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거를 상속하는 건가요? I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I 오브젝트를 상속하는 건가요? 그쵸. 예 맞아요. 얘도 예. 마찬가지고 이미지하고 쉐이프하고 버튼을 I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상속을 I 트랜스 오브젝트를 상속하는 거고 그 I 이미지 버튼, I 쉐이프 버튼을 상속받는 거고 그런 식인데 얘가 I 오브젝트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도 없어요. 그리고 I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얘에 비해서 위치 정보, 크기 정보 그런 게 가지가 있고 근데 표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픽 정보가 없으니까. 예. 얘는 이미지 표시가 되고 얘는 아까 말했던 모양 표시. 얘는 버튼인데 근데 얘도 표시는 안 돼요. 사실. 버튼이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버튼이 표시는 안 되는데 버튼 관련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은 있어요. 그게 예. 상속을 받으면 이미지 버튼, 쉐이프 버튼이 있는데 이때서야 이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고 쉐이프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죄송한데 네네. 이미지랑 쉐이프의 차이가 뭔지 잊어버렸거든요. 하나가 벡터가 아닌 건가요? 네네 맞아요. 뭐가 벡터였죠? 쉐이프가 벡터입니다. 쉐이프가 벡터. 예.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랬고요. 가볼까요? 아니면 또 혹시 설명? 아니야. 예.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예. 여기 위치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I 오브젝트가. I 오브젝트는 그냥 그 뭔가 시작점 역할만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냥 딱히 별 정보는 없는 것. 근데 왜 굳이 아이템스 오브젝트만 있으면 되는데 I 오브젝트가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실 아까 I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약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아 아까보다는 집중력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메라 하나하나 껐다 켤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I 오브젝트는 I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이제 위치하고 크기와 회전 정보 그런 행렬이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I 오브젝트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 왜 있어야 하는 거죠? I 오브젝트라는 게? 사실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말하면. 예. 이게 왜냐하면 I 오브젝트에서 이제 자식을 가질 수가 있어.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음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상속받는 거랑 자식이랑은 좀 예, 자식이 다르거든요.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두고도 하는데 흔히 그런 거랑 다른 거고 그러니까 아까 레이어에서 제가
이제 오브젝트들의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레이어는 이 오브젝트들의 부모고 오브젝트는 음 레이어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레이어가 자식이고 오브젝트가 부모인 아니야,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레이어가 레 부모고 오브젝트들이 하나하나 그 오브젝트들 하나하나가 레이어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자식과 예. 부모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건지 약간 좀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네요. 이해가 안 될 수도 것 같은데 이게 상속이랑 뭐가 다른지? 자식의 경우는 상속은요. 그냥 음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사 상속은 그 기반의 그 상속을 받으려는 그 베이스 클래스의 기본 클래스의 모든 요소를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기능을 추가하는 개념이고 부모하고 자식은요. 부모가 있으면 제가 말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냥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부모라고 하면 그 자식들이 이제 부모한테 완전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표시를 하면 그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도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를 표시를 한다고 하면 이 레이어를 표시를 하면 레이어의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 배열을 순회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직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 그- 가지고 근데 이거는 더 설명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예. 이해를 못했지만, 보시는 분들 네. 중에는 혹시 지금 이해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 i 오브젝트가 위치 정보 크기 정도보다 없는 빈 것인 이유는 얘를 따로 상속을 받아서 이 그룹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룹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다가 i 오브젝트랑 똑같은데 i 오브젝트 동적 배열을 넣는 거예요. 키고 표시하면 잠깐만요. 지금 약간 끊겨서 뭘 네. 표시화면이라고 하셨나요? 만약에 해서 어, 렌더링 너무, 예. 지금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합동방송 처음이라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소리가 지금 끊기고 있나요? 성주님의 목소리가? 그게 끊기고 있죠. 맞아요. 지금 제가 들을 때도 끊기면 아마 성주님의 목소리가 끊긴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요. 정 끊기면 제가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거 써도 돼요. 지금 그래요? 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끊겨서 예,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뭐 같아요. 나중에 그거를 써도 되긴 하겠네요. 그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또 가정해요? 너무 끊기는데? 많이 끊기죠, 지금. 근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말씀해 네.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 네.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테스트? 와, 엄청 끊기네. 네? 비상 상황이네요. 제가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합동 방송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방송 사고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쵸. 어 그, 뭐 하드웨어 그쵸, 네. 있나? 어쩌지?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한번 좀 끊을까 합니다. 끊었다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네. 해 봅시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 진도가 얼마나 나갔나요? 몇 프로? 전체 8쪽 진 진 중에서, 진도 이제 거의 다 안 됐어요. 끝이에요, 거의. 네. 이것만 설명하고 실행 순서 간단하게만 보면 예,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준비한 건 끝 그러면
10분 쉬고 이어서 다시 방송을 진행할게요. 왜 끊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한번 끊었다가 좀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성준님과 엑스피님과 함께 합동 방송으로 그 엑스피님이 만드신 게임 엔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갑자기 통신이 안 돼서 잠시 끊었다가 두 번째 영상을 녹화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녹화 영상을 잠시 멈출게요.